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의 아프고 위험한 첫사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 남자입니다. 곧 결혼을 앞둔 4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모르게 만나는 첫사랑 여자도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지방 소도시에서 살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부모님 집 근처에서 나왔고 고등학교는 부모님의 성화로 서울에 사는 이모네 집에서 다니게 되면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부로 유명한 강남의 파라군을 가는 것도 아닌데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계속 지방에 있으면 본인들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라면서 힘들게 저를 서울로 유학을 보내셨고 한 달에 한 번 가게를 쉬고 서울로 저를 보러 오셨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였고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 학원을 다니지 않았어도 각종 공부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도 노는 시간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성적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 저는 스카이 대학들 중에 한 곳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서도 이모네 집에서 지내게 될 줄 알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모네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학비만으로 많은 부담이 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지낼 집세만큼은 제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가장 저렴한 고시원에 들어갔고 고시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과외 및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시원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저와 달리 같이 다닌 친구는 대학 합격 선물로 스포츠카를 부모님께 선물을 받았고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값이나 고시원비 문제로 여러 번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부모님께 제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저만 괜찮으면 친구네 집에서 같이 살아도 된다고 하셨다면서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내는 고시원비도 부담스러웠지만 창문도 없고 한 명이 겨우 이불 펴고 누울 수 있는 협소한 장소에다가 심지어 지하에 있는 고시원이라서 습하고 곰팡이 냄새도 나던 곳이라 가능하다면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네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층짜리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저는 3층에 있는 방 하나를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매달 고시 원비만큼이라도 드리겠다고 하였지만 괜찮다고 하시면서 졸업할 때까지 편하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친구네 집에서 지내면서 저의 첫사랑이자 친구 여동생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친구네 놀려가면서 친구 여동생을 여러 번 보긴 했지만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학생이 되어서 친구네 집 들어갔을 때도 친구 여동생일 뿐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집에서 지내면서 친구 여동생에 대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고 7살이 어린 여동생이라 그저 귀여워서 생긴 단순한 감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가면서 매일 같이 생각나는 여동생과 휴가 나가서 가끔 볼 때마다 터질 것처럼 뛰는 제 가슴을 느끼면서 단순한 감정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친구 여동생도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했을 때였고 친구 여동생은 고등학생일 때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친구 여동생을 그녀라고 부르겠습니다. 제 생일이나 발렌타인데이 같은 기념일이 되면 제 방에 몰래 선물을 두고 갔습니다. 저 역시도 그녀에게 받는 선물이 있다 보니 보답한다는 핑계로 제 속마음은 친구와 친구 부모님께는 숨긴 채 편하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도 주고받고 중간중간 편지도 주고받다 보니 그녀와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직 그녀가 고등학생이었기에 최대한 스킨십은 조절하면서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쯤에 대학교 진학이 결정이 되면서
수능 준비 및 공부를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술도 한잔하였고 관계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경험이라 많이 힘들어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7살이라는 많은 나이 차이가 있지만 저희 둘 다 20대라서 데이트 중에도 수시로 불이 붙어서 하루 종일 뜨거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성격이면 성격, 궁합이면 궁합, 대화면 대화 등 잘 맞았고 나름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대학교 3학년이 되었고 저는 직장인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그녀도 자격증 준비한다며 바쁘던 시절이었습니다. 연락이 조금 뜸해지긴 했지만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 그녀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제 집에 있었습니다. 나름 저녁상도 차려놓고 집 정리도 해놓았길래 너무 고맙다며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무 말도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그녀가 왜 울었는지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축제 때 같은 과선배와 술을 마셨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과선배와 관계를 가진 후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로 과선배에게 사과도 받았고 다시는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 사람들이랑 술을 마시게 되면서 또 그 과선배랑 술을 마시게 되었고 또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몇 번 술도 안 마시고 단순히 관계만 가진 적도 있었는데 그때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학교 과제로 바쁘다면서 못 만난다고 해놓고 그 과선배랑 시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미 부모님과 친구도 그녀가 누구의 아이를 임신한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저한테 너무 미안해서 얼굴 볼 낯이 없어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그녀와 헤어졌고 몇 개월이 지나서 그녀는 그 과선배랑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가끔 친구를 통해서 그녀가 결혼해서 잘 지낸다고만 소식을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을 갔다가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아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혼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유산을 하였고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잦은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 전 남편한테 몹쓸 짓을 당하면서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아이 때문에 한 결혼인데 아이는 유산하고 전 남편과 매일 같이 싸우니 제 생각이 엄청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저에게 상처를 주고 결혼을 한 것을 후회하다가 이혼을 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너무 하고 싶었지만 너무 염치가 없어서 참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서 저도 그 일 이후로 많이 힘들어하다가 현재는 좋은 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축하한다며 그때는 너무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면서 잘 헤어졌습니다.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을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안부만 주고 받았는데 갑자기 문제 생겼다면서 그녀의 집으로 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날을 시작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생각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다시는 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면서 안기는 그녀를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그녀는 이제 자기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녀를 정리하고 여자친구에게 잘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임을 너무나 잘 알지만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 마음의 결정만 미루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